성스러운 당 깃발에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와 연대들을 인민만세의 포성으로 진감시켜온 조선노동당의 80성상. 위대한 진리로 인민의 믿음을 얻고 견결한 개척정신과 멸사복무로 인민의 사랑을 얻어 미중류의 사변들을 역사의 지평 위에 찬란히 떠올린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참으로 영광의 세월을 길이 펼쳐주는 10월의 하늘은 인민이 대대손손 이고 살 운명의 하늘이고, 당이 가리키는 길은 인민이 이 세상 끝까지 가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 인민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처음 그려진 때로부터 36년 후, 그것은 조선의 상징인 주체의 봉화와 더불어 더욱더 지진 깊이 뿌리박았습니다. 또 그로부터 42년 후, 당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골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정치학원에 신념의 기둥마냥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장장 80년, 우리 당이 걸어온 이 자랑찬 행로, 이 긍지 높은 역사 속에 결코 시간의 루적으로만 잴 수 없는 지난 10여 년간이 찬란히 빛나고 있으니, 조선노동당, 오늘 이 부름은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비파고리 입구에는 사이어 문화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서 당 제7차 대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흥분에 쌓여 있었습니다. 혁명이 역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 당의 최고 회합인 이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지나온 과정을 빛나게 정화하고 더 큰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불멸의 대강을 채택할 것이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정의를 담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수반으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당을 낳고 위대한 국가를 낳고 위대한 인민을 낳는다는 절의 진리를 사무치게 절감한 인민.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대회장에서 제시하신 구호였습니다. 멸사복무. 위대한 수령이 당대회장에서 높이 추켜든 한 폭의 붉은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날 변함없이 당을 따른 인민. 역사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해온 인민에게 조금 더 불사하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복무하시려는 신념의 호소였습니다.
당제 6차 대회 이후 형언할 수 없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면서 사회주의를 지켜냈고 조국 방위의 기본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다음에야 마침내 당제 7차 대회를 소집한 우리 당은 인민을 멸사봉으로 껴안고 역사의 새 지평에 올랐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당제 7차 대회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이 자기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이어나가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환희의 대축전들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증견자인 이 광장의 지척에 요소 깊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1945년 10월 10일 이 나라 근로인민의 운영에서 극적 전환을 안아온 당이 창건됐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80돌기의 연륜을 새김으로써 최장의 집권사를 가진 당의 첫 기슬을 떠올린 이 집은 그 역사적 의미가 날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우리나라 초대 미술가 동맹 위원장이었던 선우담 선생의 아들도 있습니다. 선우담 선생은 해방 후 어버이 수령님 품에서 재생의 삶을 받아안고 성장한 이름난 미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장 국기도안 창작에 참가했습니다. (1946년) 여름 선우담 선생은 일꾼들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당에 당기 도안을 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벼루의 목을 갈아가지고 그 당기 도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선우 일가에 몇 대가 얽혀있는 이 운명의 벼루로 나는 당의 깃발을 그렸구나.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기는 붉은 기폭에 당마크를 새긴 것으로 하며 당마크는 마치와 낫과 붓을 그려놓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시었단다. 인민의 모습이었다. 거기엔 나도 있었다. 당마크 도안 창작가는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인민이라는 부름을 신성하게 떠올린 조선노동당 마크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조선의 상징인 주체의 봉화와 더불어 더욱더 거연히 빛났습니다. 공화국의 탄생도 안아올리고 전화의 불구름도 헤쳤습니다. 빈터에서 천리마를 타고 주체의 사회주의로 빛나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을 안아왔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마치와 낫을 녹슬게 하고 붓끝을 무디게 하려는 어지러운 광풍도 몰아쳤지만 인민의 마음속에 당은 운명의 전부로 더욱 세게 간직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조선노동당 건설연구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당 건설 사상과 이론, 당 사업 방법들을 심도 있게 연구 해석하는 것과 함께 세계 공산당, 노동당들의 역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기록한 사회주의 집권당들의 역사. 이것은 영도 계승 문제가 당의 전망과 전도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올바른 계승은 창당에 못지않는 간고한 초행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는 사회주의 당들 앞에는 무수한 도전들이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유물 말살이라는 이 제국주의자들이 그 향도적 역량인 당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상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집권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권위주의도 커다란 도전으로 제기되게 됩니다. 74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당이 붕괴되게 된 것도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을 극복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불피코 계속될 제국주의자들의 고리밥살과 제재, 급변하는 세계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 시대 발전에 따라서지 못하는 경제 형편과 인민 생활, 이 수많은 변수들이 산생시키는 무거운 과제들을 조선노동당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승이냐 계량이냐,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지도 사상과 정치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며칠 앞두고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담화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도 사상을 밝히시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였습니다. 철저한 계승이었습니다. 당 제4차 대표자회 이후 불과 9달 만에 1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당의 정치 방식이 전형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 인민대중 제일주의였습니다. 주체의 인민관이 더욱 승화된 새로운 정식화였습니다. 이 정식화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013년 이제 그 1월에 제시했지만 사실 혁명령도의 첫 시작부터 자신이 이 정치 방식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다는 사실이지만 피눈물이 온독에서 이제 저의 시장을 찾는 사람들, 또 호상을 쏘는 인민들이 발이올세라 불도를 놓아주라, 귀가 올세라 귀마개를 해주라, 도움을도 보장해주라, 정말 그 마디마디의 정 깊은 말씀들, 그 운종 어린 조치들에 인민은 원수님 품에 콱 안겼고 원수님께 끝없이 매혹됐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그 가슴속에 인민들이 편의를 채워선 절대적으로 이 말이 쾅쾅 기울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정치 방식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고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이 숭고한 인민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인민을 정말 그 수령님과 장군님이 영상으로 떠올리고 이게야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말 자신의 심장 속에 그렇게 간직하셨으니 그런 문구가 나오지. 우리 총비서님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본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한 체현한 사람은 곧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다. 이렇게 아주 통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민을 사랑하고 자기 노동자들을 아끼고 정보들을 위한 마음으로 사업하면 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도 우리 당 일꾼들과 인민들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거기 신촌 침촌도로, 우리 옆에 도로입니다. 이게 눈이 오면 해당 지역의 눈은 해당 단. 그날도 눈이 내려 도로에 눈을 치러 나갔던 인민들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눈치나 나갔대는데 다 눈치 말고 다 들어가라. 그래서 영문을 먹으자간 들어갔단 말이다. 근데 군당 일꾼들, 뭐 도당 일꾼들이 나와서 다 눈을 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인민들이 다 눈 오게 되면 힘들게 나와서 개농 눈 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 말씀 하셨다 소리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의 리익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것이 모든 사업의 시금석이었고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신중히 따져보지 않으면 당 중앙의 의도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들어선 이후 달라진 일꾼들의 모습이었고 당 제7차대 이후부터 더욱 보편화된 당풍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자기의 용도력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경대 유의장과 같이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서 있지 않고 인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현상들을 건건히 꺼내놓고 분석하고 원인과 교훈을 찾아 대책해 나갔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당의 집권사가 길어진다고 하여 인민의 믿음 속에 권세만 누리고 인민 우에 군림하면서 자리 지킴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전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인민이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지 않으며 인민과 동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곧 사멸이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6년 12월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를 소집하시었습니다. 대회는 대중과 제일 가까운 기층 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기본 전투단인 초급당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고 특히 초급당 비서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위 초급당 조직들에 남아있는 오랫동안 굳어진 낡고 진부한 사업방법 작품들은 기층당 강화로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려는 당의 의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사업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로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건물 보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생산 공정 설비를 현대화할 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의생산공정 개건 현대화 사업을 요해하시는 과정에 엄중한 결함들을 보게 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께서는 준절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온 나라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구간과 다를 바 없다. 똑똑한 개건 현대화 방안도 기술 과제서도 없이 마구잡이다. 어디에 걸렸는가? 누구에게 걸렸는가?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못하고 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무거운 죄책감 속에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당에서 중시하고 기다리는 문제이지만 애써 노력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앉아 뭉갠
우리 초급당 조직은 전투력을 상실한 화력중대다. 이런 당 조직이 과연 당과 혁명에 필요한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동자들이 놓아들인 의자도 밀어놓으시고 한 기층당 조직의 생명력을 두고 몹시 가슴 아파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실행 방도들이 명확하다고 해도 초급당 조직들이 재구시를 못하면 당 정책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다. 조선노동당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역사의 초행길을 헤쳐가는가? 인민을 위해서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견디어내지 못할 최악의 국면에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와 앞날을 설계하고 완강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인민을 위해서다.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만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의 리상이 아닌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자 한자 적어주신 만고불멸의 대명제에 담긴 뜻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또한 인민들 속에서 항상 인민들과 같이 일할 줄 아는 당과 국가의 유능한 일꾼이 되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직에서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을 찾으신 지 며칠 만인 2018년 7월 9일 당시 삼전군의 읍도로를 따라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백두산의 정기와 천지호반의 시원한 태동을 품은 혁명전적지 지구의 유다른 정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던 차는 삼전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당위원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군당 일꾼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었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이렇게 한계 군당 일꾼들과 함께 당 수반이 한식설처럼 뜻깊은 사진을 남긴 데가 처음이었습니다. 군당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귀중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그토록 크시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사업에 나갔던 군당 일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어 몸소 사진 찍는 시간도 미루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당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삼전 군당위원회의 한 성원이 되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 전당에 하신 열렬한 호소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민의 운명을 목숨처럼 간직한 당 일꾼이 필요하고 인민과 한식솔이 되는 군당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깊은 뜻을 새겨주었습니다. 굳건한 당은 군당 일꾼이든 당 수반이든 다 인민과 한식솔이라는 그이의 정치 철학을 새겨주었습니다. 당을 받드는 처석이고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층당 조직들, 세포 초급당들이 당 중앙의 뜻을 받들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꾼들이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당풍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평안남도 건설기계화 여단의 당일군도 노동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일꾼들이 이제 마치 진짜 자기 동생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다 인간들이니까 느낍니다. 느끼고 자기 맡은 사업 잘하고 운전수로서 자기 정말 인민이 있는 곳에,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당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걱정 많고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한 아버지, 또 친근한 스승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친효류. 이것이 바로 인민들에게 빚긴 당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어느 한 수천척 지하막장입니다. 탄부들이 땀 흘리고 증산의 성과가 마련되는 여기서 초급당 미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탄부들은 자기하고 모습이 같고 모양새가 같아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당비서나 지배인이 항상 작업소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 신발을 신고 다녀야 허물 없이 다가들고 속 있는 소리도 하지, 항상 그저 옷이나 탁탁 털고 다니고 신발 반짝반짝 신고 다니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주의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철두철미 인민을 보호하고 정성 다해 떠받들며 인민의 행복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당입니다. 당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하막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덜 볼 때도 없는데 당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거복과 학용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장에 있지만 당의 손길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은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중대 함께 있으며 또 우리 중대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풍으로 국풍으로 확고히 지배될수록 더 많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멸사복무는 바로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것. 당제 7기 기간 당중앙은 결사의 멸사복무로 인민의 머리 위에 참화를 모르는 푸른 하늘을 펼쳐놓았습니다. 자역자강의 힘을 증대시키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청천강 화력발전소에 가면 당제 8차대의 전야에 있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말경 나는 모를 사람이 우리 작업 현장에 왔댔습니다. 와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이 동문회 전력 생산을 하는데 수고 많은데 생활상 제기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 모여서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한결같이 우리는 당에서 어떤 과업이 제시해도 우리는 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는 충만되어 있다는 거. 우리 노동자들 그저 생활상 요거 제기되는 거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직장장 동지가 만난 사람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제8차대회를 앞두고 파견한 성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회를 앞두고 도시와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 발전소, 심심산골 림산사업소의 노동자, 맨 막바지 농장의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을 만나 그들의 소박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더 심화됐습니다. 8차 당대에 참가해서 났을지 난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왜? 원수님께서 8차 당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새살림집을 지어줄 때 대한 간곡한 말씀을 계셨습니다. 아래 농촌 쓸 때 샘말간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우리 농장원들 집 좀 해보려고 분저당 한 동씩도 재보고 했는데
원수님께서 농민들이 농촌 살림집을 해마다 건설할 때 대한 말씀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하고 눈물이 안 나갔습니까? 당제 8차 대회는 소집에 관한 보도로부터 시작해서 대회 진행 전 과정이 사람들에게 당의 최고 회합에 대한 혁신적인 견해를 주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단위들이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국경제발전 5기능 계획을 심히 비판하고 있었고 우리 전력공업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대회라고 하면 무슨 큰 성과가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회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과나 승리를 경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이 혁명가 건설을 자그마한 탈선이나 편향도 없이 정도해 나가자면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편향들을 자주 그시그시 총화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길게 두문두문 크게 총화할 것이 아니라 자주 짧게 그시그시 총화하면서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획기적인 비전표를 마련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대 주기를 5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8번째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9시간에 걸쳐 하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는 주체적 힘을 비상히 증대시킨 성과들과 결함들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성과 과학성, 심오한 분석과 솔직한 비판, 전면적이며 입체적인 해부학적 진단으로 특징적이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은 5년을 주기로 혁명 발전과 자체 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체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대회는 당제 7기 기간을 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기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향들을 명시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은 조선노동당이 혁명과 인민 앞에 한 서약인 동시에 위대한 우리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에 준 지상의 명령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당도 있고 당대회도 있으며 당의 전략 전술도 있다는 위민 헌신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과업관철을 위해 당중앙은 일꾼들에게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책임적인 일본세를 요구했습니다. 경려는 총소동지께서 맡겨주신 우리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책임서가 되겠는가 하는 이 걱정이 매일 몇 시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당, 정권기관, 국가경제기관 일꾼들로부터 평범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위, 그 어느 초소에 가보나 당대의 결정을 철저히 수행하려는 고심과 걱정, 분투의 의지로 끓은 것이 당제 8기 기간의 고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당 사업은 사실상 당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당 회의에서 바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접수하고 또 그 집행을 위한 이런 내용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7차 대회 때부터 바로 우리 당 안에 당 회의들을 정리하도록 하시고 제8기간만 놓고 봐도 당 회의들이 정리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그것은 이 제2차 전원회의 또 3차 전원회의만 놓고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첫해 목표를 정확히 확정하고 집행하게 한 이러한 대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년 기간 당과 국가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 편향들을 총화하고 하반년 기간 첫해 목표를 달성하게 한 이러한 목표와 중요 방도,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당 회의를 통해서 집체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이렇게 토의 결정됨으로써 그 과정에 바로 우리 당의 영도력, 전투력은 비상이 높아졌고 우리 조선노동당의 권위는 정말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야흐로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전당 강화의 필수 요소들과 고리들을 정비 보강하는 데 목적을 둔 당 자체 강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기 기간부터 당중앙전원회의를 한 해의 상반년, 하반년에 걸쳐 2차례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시었습니다. 회의들을 통하여 당 국가사업 전반이 새로운 상승 궤도 비약의 발판에 올라섰습니다.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휘황한 문명의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당 전원회의 결정이 시달되어 당 중앙으로부터 말단 세포까지 전진의 활력소가 뿜어나가고 그 관철을 위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발동되는 과정에 당의 영도력과 권위는 더 높아지고 80년의 집권사를 가진 로숙하고 세련된 조선노동당은 나날이 청춘당으로 혈기왕성해졌습니다. (2021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회의실에서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전국의 시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노선들을 제시하신 총비서동지께서 시군의 강화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강력한 견인력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조직하신 회의였습니다. 시군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의 첫걸음은 바로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실무 수준을 높이고 사업작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수준이자 곧 나라의 200분의 1인 우리 시군의 발전이다. 평안북도 정주시당 책임비서의 아침 일과는 유다르게 시작되곤 합니다. 김혁철 정주시당 책임비서는 인민들이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일단 제기를 받으면 해당 부서들에서 제때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시당위원회 안에 규율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적인 문제로부터 사업상 애로에 이르기까지 시당 일꾼들은 인민들의 아픔과 기대를 제때에 알고 대책하며 당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책에서는 막힘이 없는 박사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길에서는 민심을 틀어주고 대중의 심리와 현실적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단 하루라도 빨리 그저 우리 정주시가 우리 경리하는 총비서님께서 진짜 마음 먹으시는 난 서원이 그저 그겁니다.
자국과 인민을 위해 헌심을 깡그리 바쳐가는 이런 일꾼들의 성장기가 당제 8기 기간과 일치하고 불과 5년 안에 급증한 모든 발전 지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당제 8기 기간에 전당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대한 무책임성과 비적극성, 형식주의와 보신주의 등 온갖 비뚤어진 사상관점과 일본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각 방면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부문, 각 단위의 일꾼들이 들고 일어나 당제 8차 대회와 당 전원회들에서 책정 명시된 실천 강령들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이의 손길 아래 일꾼들은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단위의 실제적인 변화를 안아오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왔습니다. 7기보다 한 10배 정도는 올라섰습니다. 지금 현존 기술 기능을 더 능가해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나라 설비들 수입을 밀어내려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정해 주실 때마다 그 집행을 위한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 우리들의 힘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일꾼들이 조금만 태만하면 일꾼이 자격을 벌써 상실하게 되고 태만한 사람과 분투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지난 기간에는 자리 지킴하면서 열영주의만 쓰게 되면 안 알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농업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처더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속에 사회주의 농촌이 급속한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농촌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정신 영역과 문화기술 수준에서 뚜렷한 성장과 변화가 이룩되고 이에 따라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들도 하나하나 구축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난날 이름 없던 농장들도 10대 최우수 농장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고 당 정책의 생활력을 실생활로 가슴 뿌듯이 느끼며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농장원들이 그저 배불리 먹고 뜨뜻한 방에서 자는 거 그저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 정말 정책이 좋고 자식들이 평양에도 오라오라고 해주도 오라오라는데 왜 가겠습니까? 이게 살기 전 우리 도시가 농촌을 부러워하게 정말 우리 농장원들이 도시 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 정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건설하게 됐습니다. 밀농사가 20년도부터 중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1, 22, 23, 24 우리 항상 말합니다. 우리 농장이 최대로 불쌍한 게 4, 5년째다. 딱 8차 당대 기간입니다. 바야흐로 화창한 봄이 물어넣을 때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금시 망울을 터치고 활짝 피어나던 꽃잎들이 찬소리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에만 있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협을 실현해 나가는 장구한 노정에도 이런 예상치 않았던 도전과 경난이 때없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2023년 8월 중순 바닷물의 영향으로 제방이 파괴되면서 논벼를 심은 270여 정보를 포함해서 총 560여 정보의 안석간석지 구역이 침수되는 엄중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21일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현지에 나가시었습니다. 바야흐로 풍요한 가을을 눈앞에 두고 졸지의 바닷물에 잠긴 이삭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시어 허리치는 침수론에 들어서시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무도기비와 해일에 의한 악재가 아니라 나라에 재난이 닥치든 말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준비되지 못한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였습니다. 당이 자기의 백년대계를 확신성 있게 내다보자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 당 중앙의 손길로 인민을 따뜻이 안아주고 당 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단 한치의 드침도 없이 실천해가는 분신들. 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풀 각오와 능력을 겸비한 견실한 일꾼들. 창당 세대를 닮은 열혈의 심장을 지닌 진짜 애국자 혁명가들이 필요하다. 창당 세대가 수령의 부름에 인민의 요구에 오직 결사의 희생과 굴하지 않는 투쟁으로 물들여온 저 붉은 기가 아닌가. 인민 앞에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놓은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도 창당의 이념과 정신에 가장 충실한 일꾼들이 서 있어야 철저히 관철될 수 있다. 우리 당의 성격, 본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과 본태를 더욱 굳건히 그리고 영원히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입니다. 5대 당건설 노선은 우리 당이 인민과 더 가까워지고 인민 속에 더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할 수 있게 합니다. (2024년 6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기념사를 하시었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건설의 새시대 우리 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성지에서 온 녹과 피와 살을 붉은 일색으로 물들인 새시대 혁명 인재들이 우리 당의 주력으로서 거창한 사회적 변혁의 수레를 억세게 끌고 나가게 될 것을 바라시며 중앙간부학교의 조선노동 강기를 수여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안겨주신 강기를 정말 무겁게 받아 안으며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 결심을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무장할 때 대한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신 것은 우리 당 간부들의 혁명화를 가급적으로 이루어내는 데서나 당이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하나의 거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야말로 우리 당의 집권사를 100년, 200년, 그 이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탁월한 사상 리언가,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용도자이십니다. 2025년 6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장. 회의 참가자들이 중요 연설을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을 이끄시어 불과 10여 년. 역사의 한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길지 않은 기간이 그이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가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선의 고비도 몇 곱이 넘으시었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속속들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는 당으로 이끄시며 걸으신 로고의 길 그 얼마였습니까? 인민의 아픔을 보면 심장이 못 견디시는 분, 수령이시기 전에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인간 중의 인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사생결단의 분투가 활력의 불사약이 되어 집권사가 80년에 이르렀지만 당은 나날이 혈기왕성한 청춘당으로 강화됐습니다. 세계 최장의 집권사를 이어놓은 조선노동당의 지난 10여 년간 단순히 시간의 루적으로 잰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열렬하게, 더 눈물겹게 와닿는 혈연의 정에 끝없이 매혹된 인민의 신념과 맹세로 잰 시간이었습니다. 인민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힘있는 정의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의 삶과 불멸의 명함을 드렸습니다.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그렇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어떻게 최장의 집권당으로 되었는가? 위대한 수령이 당을 이끌기에 그 수령의 사랑과 정이 곧 당풍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은 긍지 높이 말합니다.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이 당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고. 이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펼쳐갈 기적들, 인류의 리상향을 세계는 보게 될 것이며 그 품에서 인민의 행복은 더욱 아름답게 꽃펴날 것입니다.